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8월 6일 오전입니다. 참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여야 저것들 또 윤석열 정권은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야 대통령실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인데 그 민주당 놈들도 지랄 발광하는 거 보면 기똥차요. 아주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힘도 대응하는 거 보면은 저게 무슨 여당인가 싶어요. 어제 같은 며칠 동안에 그냥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주 세계 주식시장이 괴멸적 수준으로 붕괴의 조짐을 보였죠.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발작적으로. 방송 전에 남선호 대표님, 고고TV를 채팅해 주시는 남선호 대표님 감사 말씀 또 드립니다.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혹시나 고고TV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말씀 못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휴가 가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번 영상은 한동훈의 처세, 한동훈의 현재 위치, 그리고 그 한동훈을 옹호하는 그 국힘 한동훈 쫄따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고고TV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주식시장 변동 상황 모릅니다. 근데 고고TV도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의 주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큰 흐름을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0. 몇 프로가 상승하자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전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떠들고 미국도 쇼킹이 왔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 전쟁이 일어났나? 전 그것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IMF에 1997년에 IMF에 그런 폭락 사태가 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만약에 미국이 리세션, 경기 침체, 공황으로 들어가면은 세계는 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은 미국의 신기술 AI로 대표되죠. 미국의 신기술뿐이 없어요. 미국에 만약에 리세션, 경기 침체, 경기 공황으로 들어가면 세계는 망해요. 전 세계가 안전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죠. 단순히 그 실업률이 0.2%인가 0.3%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또 AI가 과대한 투자 대신에 인풋 대신 아웃풋 수익이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인류입니다. 2, 3일 동안에 주식시장이 발작적인 괴멸을 하는 것을 보고 고고TV는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기후위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학자들은 지금 2024년이죠. 21세기 2100년까지 생물의 종이 반 이상이 도태돼서 인간은 망한다. 또 어떤 학자와 또 어떤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은 200년 안에 지구는 소멸된다. 그렇죠? 기후위기가 산업혁명 이래 지구온도가 1.6도가 상승했다. 2도까지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은 대재앙, 대재난의 기후위기로 인류는 멸망의 전초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구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죠? 기가 찹니다. 인류의 멸망은 우리 세대는 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와 같이 대책이 없으면은 우리 밑세대 또는 태어나는 애들은 다 죽습니다. 인류는 소멸됩니다. 그 주식시장이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폭락도 안 했고, 일본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기초적인 경제 체질이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이 그냥 패닉으로 막 10%, 8%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 눈치만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단순 발작적이라고 보는데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또 오르겠지. 그게 경제의 원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야당 놈들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거리로 삼았고 또 여당 놈들은
아무 대책도 없다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휴가 갔죠. 어제부터 휴가 갔죠. 근데 사실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휴가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휴가해요. 한 열흘 동안 휴가하죠. 그거는 꼬였고요. 월요일날 휴가 가서 한 4박 5일 정도 하겠죠. 하면서 또 출몰 하죠. 어디 통영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할머니가 난전평결 갔다가 퍼실 앉아가지고 또 사진을 찍고 이만큼 자유롭게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이다 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선전을 하죠. 윤석열을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해군 숙사에서 잤다 그러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비 해군복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휴가 갔으면 휴가 갈 것이지. 왜 자꾸 출몰해요? 하나라도 한시라도 지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백성들 앞에 얼굴을 안 나타내면은 초조하다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이렇게 민생을 살피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공격만 하지? 그걸 계속 나타낸다는 거죠. 최약체죠. 얼마나 초조하고 패배감이 있으면 계속 나오겠어요. 휴가 쓰면 처박혀가지고 거리하고 올강독함, 맛있나고도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지냈다 오면 되지. 그냥 쏘다닙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민주당 놈들은 국가가 엉망인데 휴가를 갔다. 주식시장이 대폭락인데 말이지 휴가를 가서 즐긴다 하고 또 공격을 하죠. 그놈들도 미친놈들입니다. 윤석열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식 폭락하고 괴멸적 수준에 들어간 전체 세계 주식시장을 윤석열이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윤석열은 아무 생각도 없는 놈들입니다. 민주당 놈들도 아무 생각도 없이 공격만 하는 놈들입니다. 기가 찹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러니 어제 같은 경우에 아주 패닉을 넘어서 패닉이란 공포도 공포 곱하기 공포야. 대중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을 대책이 없어요. 미국발이기 때문에. 그게 IMF 당시에 미국 쪽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달러의 준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국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최상목이라는 놈이 정시 폭락이 과거와 달리 이례적이다. 꼼꼼히 체크하겠다. 정부 정책 대응을 총력을 펼치겠다. 물론 정부 여당에는 할 말이죠. 무슨 정책 대응에 총력을 펼쳐? 그러니까 오만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하는 게 대단히 문제 있어요. 언론들이 뭐 엔캐리 트레이더 때문에 말이지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하고 미국에서도 이탈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기관은 공조를 하겠다. 추상무기관 얘네들 아무 능력이 없는 정부예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였고 관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게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의 cepcep이야. 윤석열의 폭풍 같은 폭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경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원내 총무니까 이럴 때 정책위 여장이 말을 해야 되겠죠? 여당에서 그렇죠? 정책위 여장이 경제 같은 걸 다루니까 또 이런 건 대통령실에서 말해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그 기능이 마비돼 있어요. 또 경제부총리는 한마디도 안 하죠. 경제부총리 최상무기가 얘기했고 추경호 같은 경우 나와서 우리 정시는 조금만 오르고 많이 내렸다.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 정시가 취약성이 있다. 그게 윤석열 때 나타난 거예요. 윤석열은 검투세만 폐지하면은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검투세만 폐지하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정동력, 산업동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사설을 씁니다. 오를 찌긴 찔 거 모르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OECD 국가만큼 오르지도 않은 한국 증시가 떨어질 적엔 대폭락을 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한다는 거짓말만 씨부리고 대한민국을 구조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무원 공공계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고, 사기업을 갖다가 저 사기업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는 애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법 같은 게 있죠. 반도체 지원 한국만 제외하고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천조 단위를 퍼붓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10년을 바라보면서 10년을 지원합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 가지고 이게 칩이에요? 이게 비메모리고 메모리예요? 이게 펠리스예요? 그런 것만 시끄리다가 야당에서 반도체 육성법을 10년 동안 지원해야 한다 하는데도 윤석열이는 3년만 지원했어요. 그것도 현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맨날 풍선만 띄우고 빵빵 터뜨리는 놈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길어집니다. 고고TV가. 자, 그러면은 2, 3일 동안 괴멸적 붕괴에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는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모르니까 말 안 해. 그건 경제 문제니까 말하면 안 되고, 말했다면 되지 너는. 그 다음에 민주당 놈들은 주식시장이 괴멸적으로 폭락하는데 윤석열이가 휴가 즐긴다고 공격하고, 그 미친 놈들입니다. 없으면 좋지 이 새끼들아. 너희가 윤석열 정부한테 무정부 상태고 윤석열이 능력 없다 그러는데 능력 없는 것이 그걸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놈 새끼들아. 원내대표도 말을 했고 추경호가 정책위원장이라는 놈은 그 아무 생각 없는 새끼입니다. 국힘 정책위원장은 김상훈이가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당대표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흔들렸고 전국이 흔들렸어요. 우리나라 전국이.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놈은 주식시장 괴멸적 붕괴 주림을 보이면 한마디 해야 되겠죠. 염려 마세요. 저희가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연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막겠습니다. 저희는 옳은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합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놈이죠. 그러면서 갖고 나오는 것이 모든 언론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드디어 한동훈이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드디어 한동훈이의 체제가 완성됐다. 한동훈이는 탕평보다 변화를 택했다. 민심을 받아들인다. 씨나라 까머리 소리를 하고 있어. 한동훈이가 개인적으로 역량이나 또는 개인적인 인격이나 토론 과정이나 토론 능력이나 또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를 보면은 절대 보수를 재건시키지 못하고 민심 앞으로 못 갑니다. 첫째 원인은 윤석열과 같은 몸이라는 거, 윤석열의 꽁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지금 얼마나 최약체고 안정이 안 된가를 보이는 거 조짐이, 이거 뭐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7.23이니까 한 2주 됐죠. 2주 동안 그냥 친한이냐 반한이냐 친정체제 우축이냐 아니냐 탕평이냐 변화냐 아무것도 못해요. 얘. 전통적으로 원류인 보수들은 한동훈을 지금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말이죠 어거지로 띄우는 거예요. 특히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그만큼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미래 비전이 없고 또 당 장악력, 쉽게 말해서 보수의 인정을 못 받은 애예요. 원조 보수, 정통 보수들한테. 그 위도군이나 요번에 62.8%를 준 늙은이들이 친윤을 부르고 한동훈을 지원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 지난 주말에 그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이거 벌써 14분 됐어.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내가 제안해가지고 윤석열을 만났고 윤석열이가 내 제안에 딸려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기가 찹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또 대통령을 대통령을 핑계대고 대통령 위다하고 윤석열이가 내가 만나자 그러니까 만난 거다 그런 식으로 깐족거리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서 국정 안정을 해서 만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김종혁이라는 놈이 있죠. 고향에 나왔다 떨어진 놈.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그런 간신입니다.
과거 행적을 보면 간신해요. 중앙일보 할 적에 그냥 보수를 그렇게 공격했고, JTBC에서 보수를 그렇게 공격하다, 보수 저것들이 허물을 지는구나. 저기 가서 내가 좌파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색칠을 하지, 내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고 들어온 놈이에요. 그놈이 뭐 기획사무총장인가 뭐 부총장인가 했죠. 그놈이 나와서 어제 뭐라 그럽니까? 정점식이 유임시키려고 그러는데 친윤들이 여론 조성으로 정점식을 못 자르게 해서 할 수 없이 잘랐다. 한동훈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왜 하죠? 그만큼 이것들이 존재감이나 세력이 약하니까 모든 것을 한동훈을 띄우게 들어가고 상대편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선명해.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루머를 퍼뜨리고 너희들이 장을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공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익신 문자가 나왔을 적에 진중권 의원이 대들었죠. 내가 김건희하고 57분을 통화했다. 한동훈이 옳다. 김건희가 틀렸다. 또 김경률이라는 애 있죠. 김경률 어떤 애는 괜찮다고 봐요.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바운더리 헤게모니도 못 돼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세력은 그렇게 좌파 진보 색채고 보수도 하는 것들이 보수를 흉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꼬댕이들이 한 10명 있다 그랬죠. 김정일 같은 애가 그거 하나죠. 아니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언제고 정점식 문제가 정리된 게 언젠데 정점식을 안 자르려고 그랬더니 친윤 쪽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할 수 없이 잘랐다. 탕평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에 갖고 나오는 게 변화 갖고 나옵니다. 무슨 변화? 무슨 변화? 변화를 하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탕평을 하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든 탕평을 하든 그래야 됩니다. 전부 다 지네 쫄따구들만 몰고 다니죠. 그럼 거대한 보수 원료 75년을 갖다가 있던 아무리 꼴통 보수라도 그들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정리 못하고 윤석열과 각도 못 세우면서 윤석열을 타고 넘으려고 계속 윤석열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윤석열 위에 있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깜냥이 없어요. 정치하면 안 되는 애예요. 또 장동혁이라는 애를 그렇게 설치죠. 장동혁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가요 이번에는? 근데 장동혁이라는 애가 뭐 10월 헌재 마비설이 온다. 헌재가 10월달 가면은 3명의 결혼이 생기는데 그 3명이 국회 출신권이 있다. 그 결국 야당 추천권 아니냐? 야당이 192석이므로 그때 가면은 이진숙의 탄핵했죠. 이진숙 문제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또 그때 가면 10월 위기설로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할 것이다. 탄핵몰이를 할 것이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를 있나. 이것들이 말입니다. 큰 그림을 먹고 아주 조그만만 보고 지들끼리 한동훈 내부에서 지들끼리만 이게 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는데 전체적인 보수를 못 건드리고 그냥 민주당 공격하고 친윤 공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윤석열은 결국은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이겨요. 나중에 보세요. 한동훈이 1년 버티면 모를까. 그러니 한동훈이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짜라요 얘가. 항상 상대편에 대한 여유라든가 또는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게 없고 그냥 공격만 해 얘는. 그러고 나서 말이죠. 설왕설래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당 놈들이 192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윤석열의 거부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해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쪽 바꾸면 돼요. 국힘 바꾸면 돼요. 안 바꾼다는 거지 지금.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변화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 주도할 거는. 뭐 62.8%? 그게 어떻게 민심입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아직도 20%대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민심입니까? 한동훈이가 뽑혔다는 게. 아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윤석열은 무능하고 무정부 상태고 한동훈에 나오면 아무 능력도 없는 놈이고 국힘놈들은 그냥 과거의 영화만 누리고 민주당만 공격하자 그러고 이런 놈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